동시효과 구간입니다. 장 마감 5분 남겨두고 있는 현재 구간대 과연 어떤 흐름일지 보시죠. 이 막판에 관전 포인트는 과연 빨간불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그것일 겁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요. 전거래 종가랑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플러스를 만들 수 있을지는 5분 정도 남은 이 시간 동안 좀 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 낙폭은 0.09%로 굉장히 제한적인 낙폭만 나오고 있고요. 포인트로도 2포인트 정도만 밀립니다. 2742.17포인트 기록하면서 과연 오늘장 4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이 될지 아니면 4거래일 만에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이 될지 끝까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의 저점이 2694포인트였습니다. 그때 대비로는 거의 40포인트 정도 오르는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장중 탄력이 좋았던 흐름은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코스닥 지수는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시장 상승도 하락도 모두 다 그 폭이 크지는 않아가지고요. 현재 코스닥도 0.2% 정도 제한적으로만 오릅니다. 1.75%의 1.75포인트의 상승으로 883.46포인트 정도 선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거를 연속해서 상승세로 마침표를 찍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목별로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별로도 흐름이 좀 바뀌었죠. 개장 초 정말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군들 쪽으로 매기가 확 쏠려 있었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리오프닝,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종목군들이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가는 그런 패턴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현재 양시장에서 상한가 종목은 총 4종목이 있고요. 아셈스, 디젠스, 맘스터치, EMW 이렇게 총 4종목이 상한가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맘스터치 같은 경우는 이 공개 매수 상패를 준비하기 위해서 공개 매수 들어간다라는 내용으로 인해 장 초반부터 이런 개별 뉴스의 상한가에 들어갔었고요. EMW는 오후장에서 재료가 좀 나왔었는데 EMW의 관계사가 공기아연 2차전지 개발 이력이 있다라는 내용이 부각되면서 오늘장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디젠스도 지난주 후반에 시간의 거래에서부터 워낙에 두각을 나타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실 텐데요. 이 종목 실적이 좋아서 오늘 장 초반부터 강하더니 막판까지도 상승 움직임이 잘 유지가 됐습니다. 아셈트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요. 친환경 접착제 소재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한 뉴스가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상장한 이후에 다소 좀 주춤되다가 오늘장에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종목 이렇게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리오프닝 쪽으로는 엔터 콘텐츠 쪽 그리고 또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소비자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화장품 쪽에서의 흐름을 보시면은요. 토니모리가 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은 한 9% 정도까지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한국콜마도 4% 정도, 제이존 코스메틱 3%대, 이츠안불이라든지 아모레쥐 이쪽으로도 플러스권 내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도 증권가에서 입을 모아 좋다라고 칭찬을 하는 그런 섹터인데요. 파라다이스가 오늘장 5% 정도의 오름세로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 가운데선 가장 강합니다. 강원랜드하고 GKL 나란히 1% 중후반대의 상승 탄력을 나타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산업재 소재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도 최근 들어서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재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재 쪽 이쪽에 강한 움직임 속에서 오늘 대한제강 이 종목은 개별 뉴스도 있네요. 자사주 취득 결정 내렸다. 셀트리온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사주 취득 결정 내놓은 업체들이 오늘 탄력 좋은데 대한제강이 350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이 되면서 오늘장 10%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셀트리온 보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앞서서도 자사주 취득 결정, 자사주 매입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그것으로도 주가를 잡지를 못하니까 한 번 더 발표를 하게 된 건데요. 지금 800억 규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오늘장 3% 정도의 오름세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쪽으로도 플러스권 움직임인데요.
2월 21일 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주말에 다소 좀 부담스러운 뉴스들이 나와서 오늘 시장은 애초에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요. 보셨더라도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판에 예상외로 우리 증시 선전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 전쟁이라는 게 한치 앞을 알 수 없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범위에 있는 그런 재료기 때문이라 그런지 워낙에 상황이 계속 급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증시도 출렁출렁 거래는 얇아지고요. 거래가 얇아졌다는 이야기인 즉슨 뭔가에 베팅을 하려는 예상을 하고 먼저 행동을 하려는 투자들이 그만큼 제한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시장이 작은 대금에도 출렁출렁 거렸습니다. 변동성 컸는데 주변국 증시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부터 흐름 보시면은요. 마이너스권이기는 한데 흐름상으로 패턴상으로는 우리와 비슷하게 장초반 개파락 출발, 낙폭을 만회했던 오전장, 그리고 장중 고점 부근에서 횡보했던 오후장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니케이 225 지수 0.78% 하락했고요. 26,910.87엔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낙폭을 좀 만회해주나 싶었는데도 27,000엔 선을 회복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인 상황이었죠. 다음은 중국 증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아 증시 가운데서는 중국 증시가 좀 주목받았었는데요. 오늘 이 중국의 기준금리격인 이 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내수 부양을 위해서 좀 인하를 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있었고 또 앞서서 두 번이나 연달아 내렸기 때문에 계속 내리기에는 좀 부담이 있을 것이다.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동결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중국 증시는 약간 힘이 없었습니다. 상해 종합부터 보시면 현재 0.24%의 하락세, 약보합권 그대로 장중 내내 유지되고 있고요. 그리고 심천 쪽으로는 0.15%의 하락세, 마찬가지로 약보합권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반등, 그러니까 낙폭을 만회하는 데 힌트를 줬던 미국의 야간 선물 현재 구간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쪽으로는 0.5% 정도 미국 야간 선물 플러스권이고요. S&P 500이 0.62%, 그리고 다우 쪽으로는 0.57% 정도의 플러스권인데 참고로 오늘 밤 미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인해서 휴장입니다. 오늘 밤 미증시가 어떻게 될지 다른 날보다도 더 궁금하셨을 텐데 다소 아쉽게도 오늘 미증시는 휴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중일의 흐름을 좀 살펴봤고요. 다음은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에서도 뭔가 분위기 전환이 엿보였습니다. 1200원 선 언저리까지 갔던 원달러 환율은 확실하게 좀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장에서는 1190원대 초반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3원 80전의 하락이었습니다. 1192원 10전에 거래를 마치면서 오전에는 플러스권에서의 움직임 나타내다가 확실히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정상회의 원칙적으로 일단은 테이블에 나서는데 합의했다. 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환율도 장중의 하락으로 전환돼서 1190원대 초반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보겠습니다.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장 초반의 충격파를 잘 받아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큰 폭의 하락으로 출발을 했던 양시장의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그 폭을 거의 다 메우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월요일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코스피 아쉽게도 조금은 떨어지면서 마감이 됐지만 낙폭을 거의 다 줄였습니다. 자, 보시면요. 전장 대비 0.03% 미미하게 좀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0.72포인트 정도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거래대금은 8조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보시면 2,743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톡에서도 확인을 해보실 텐데 장 초반에만 해도 2,700 밑으로 좀 떨어지면서 충격이 컸습니다. 자, 그런데 빠르게 낙폭을 줄여주는 흐름이 이렇게 장중에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였죠. 자, 오후장에도 꾸준히 낙폭을 줄이면서 결국은 장중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거래를 마치게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합권까지 온 상태에서 2,743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수급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결국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 우위를 이렇게 보여주긴 했지만 그 폭을 줄이면서 마감이 됐죠. 자, 보시면 외국인이 일단은 600억 원 가량 매도 우위, 기관이 9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개인이 좀 받아주는 모습이었는데 1,30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락하는 업종이 보다 많았습니다.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볼 텐데요. 가장 크게 떨어지는 업종 보면은 막판에 의료정밀 업종이 낙폭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의료정밀 쪽에서 SD 바이오센서가 막판에 좀 낙폭을 더 키우면서 업종 지수 크게 내려앉았고요. 1.67% 하락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보험 업종도 최근 들어서 좀 낙폭이 좀 깊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오늘장에 유난히 좀 그런 모습이 확인이 됐죠. 1.47% 크게 떨어졌고요. 그리고 섬유 의복 업종의 최근 흐름이 좀 워낙에 좀 부진한 모습 계속 이어집니다. 등락률 그 하위 업종으로 많이 좀 꼽히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도 1% 넘게 하락하는 모습 이렇게 확인이 됐죠. 자, 그 뒤로 화학 업종과 은행 업종까지도 0.6% 내림세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먼저 보시면 기계 업종이 장 막판에 상승폭을 더 붙였습니다. 기계 쪽에서 1.68% 상승으로 업종지수 상승률이 가장 크게 나타나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리고 건설 쪽이 최근 흐름 좋습니다. 건설업 쪽에서는 4거래일 연속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죠. 오늘장 1.59%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의약 업종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장 셀트리온의 상승폭이 상당히 강했는데 셀트리온을 필두로 대다수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이 업종 지수도 상당히 강했고요. 그 뒤로 운수 창고 업종과 음식료품 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먼저 보실 텐데 투톱 나란히 오늘장 내리는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가 후반 들어서 낙폭을 상당히 좀 줄였습니다. 보시면 오늘 장중에 72,000원대까지 갔다가 74,000원대를 결국 회복해주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삼성전자는 종가상으로 74,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낙폭을 거의 다 메우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의 낙폭이 오늘장에서는 조금 더 컸습니다. SK하이닉스는 1.14% 내리면서 13만 원에서 정확히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쪽에 보시면 테슬라 리스크죠. 테슬라에 대해서 최근에 아주 악재가 부각되는 흐름인데 그래서 이 배터리 쪽에서는 부진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낙폭을 조금 장 막판에 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락 마감하게 됐죠. 최근에는 연속적인 하락이 나타납니다. 45만 3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그 모회사인 LG화학의 경우에도 장 후반 들어서 낙폭이 조금 더 커졌네요. 2% 떨어졌습니다. 61만 6천 원에서 거래 마쳤고 삼성 SDI까지도 같이 파란불입니다. 0.36% 밀리면서 55만 3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인터넷주들에서는 방향이 좀 다소 엇갈리는 게 특징이었는데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과 마찬가지 흐름이었습니다. 네이버가 일단 하락이고 카카오 쪽에서는 뚜렷한 상승이었죠. 자, 보시면 네이버가 하락이었는데 막판에 종가상으로 제자리 걸음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합권에서 31만 8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하지만 장중 내내 파란불을 켜는 모습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카카오는 뚜렷하게 상승이었죠. 카카오는 2% 가까이 올렸습니다. 93,200원에서 오늘장 거래 마쳤고요. 자, 그리고 바이오 쪽에서 오늘 흐름이 상당히 괜찮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일단 상승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대 올라오면서 76만 7천 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아래쪽에 보시면 셀트리온의 상승 탄력이 역시나 확실히 좀 강했죠. 셀트리온 쪽에서는 8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소식 그리고 램시마이스 씨와 관련된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까지 그래서 셀트리온은 2.5% 뚜렷하게 상승하면서 16만 1,500원에서 오늘장을 마감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그래도 양호한 흐름, 선방해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현대차부터 먼저 보시면 0.8% 올랐습니다. 장중 내내 빨간불을 켜는 모습이었고 18만 5천 원이 오늘장 종가입니다. 자, 그리고 기아까지도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는데 상승 탄력이 강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0.25% 상승하면서 7만 8,900원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 쪽에서도 확인해 보시면요. 은행은 KB금융과 카카오뱅크가 모두 다 좀 내렸습니다. KB금융이 0.6% 내림세 63,300원에서 거래 마쳤고 카카오뱅크가 연속적인 상승 보여주다가 오늘장은 조금 밀렸습니다. 0.9% 내려오면서 48,9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천남 대장주인 포스코도 약보합권 흐름 속에서 28만 1,000원이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에너지 관련주들인데요. 주러 미국 대사관이 러시아에서 공격 위협이 있었다라는 언론 소식통을 인용하면서 자국민에게 경고를 하기도 했다는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처럼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석유나 가스 같은 에너지 관련주들의 흐름이 오늘장 상당히 강하게 나타났죠. 자, 그런데 장 초반에 비하면 상승 탄력이 좀 다소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씩 좀 보시면 특히나 이 중에서도 SH에너지화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오늘장 뚜렷한 상승이었죠. 보시면 장중 고점 대비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종가상으로 전장 대비 16%대 급등세로 1145원에 오늘장을 마감 지었고요. S&T 에너지도 5%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18,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대성에너지도 2.5% 올랐고 GSE도 10%대 뚜렷한 강세였지만 대성에너지나 GSE 같은 종목은 시가 대비해서는 조금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만 더 보시면요. 해운주들 보겠습니다. 자, 올해도 물류 대란이 지속됨에 따라서 해운주들의 수혜는 좀 더 지속이 될 것이다, 계속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에 따라서 해운주들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으로 HMM 같은 종목들 보시면 HMM은 최대 실적을 보였죠. 이 종목 오랜만에 3만 원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종가상으로도 3만 원대 안착하는 모습, 3만 1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요. 이 밖에 KSS 해운이 3.3% 뚜렷한 강세 흐름이었고 흥하해운도 고점 대비는 상승폭 상당히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3% 가까이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2,875원에서 오늘 장을 마감을 지었고요. 대한해운은 장 후반 들어서는 하락으로 좀 전환이 됐죠. 0.19%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보시면 코스닥은 소폭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요. 0.29% 상승하면서 이틀 연속으로 올랐죠. 포인트로 2포인트 상승이었습니다. 거래대금은 6조원에 좀 못 미치는 수준. 그리고 보시면 880포인트를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었죠. 오늘장 종가는 884포인트였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에 움직임 체크를 해보실 텐데 거래소와 비슷한 패턴 나타났습니다. 특징적인 건 오후 들어서 잠깐 좀 바짝 밀리나 싶더니 다시금 좀 회복해주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장 후반 들어서 결국은 고점 부근까지 올라갔습니다. 오늘장 종가상으로 884포인트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자,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급 상황이 오후 들어서 점차 나아졌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특히나 매수가 더 많아지는 흐름도 확인이 됐는데요. 자, 기관이 213억 원 정도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쳤고요. 자, 외국인은 4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이 좀 사들였죠. 220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상승 종목들이 더 많았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 종목들부터 먼저 보실 텐데요. 셀트리온 형제들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또 유럽의 크론병 및 대장염 학회에서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죠. 램시마이스C에 관련된 2가지 임상 결과를 공개했다. 이런 기대감까지 덧붙이면서 형제들 모두 올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대 상승하면서 63,500원에서 장을 마감 지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 가까이 올랐습니다. 87,600원에서 오늘장 종가를 만들어줬고 반면에 HLB가 오늘 약세로 좀 돌아섰습니다. HLB는 1.45% 밀리면서 36,6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자, 반면에 진단키트 주인 시젠이 오늘장 상당히 강했습니다. 시젠 쪽에서는 3% 넘게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죠. 시젠이 오늘장 종가상으로 51,8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 아래쪽에 좀 내려가 보시면요. 알테오젠도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 알테오젠은 0.76% 소폭 상승하면서 53,1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2차전지 보시면 2차전지 쪽은 전반적으로 오늘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에코프로 BM부터 먼저 보시죠. 1.2% 밀리면서 343,6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면에 양극재 종목인 LNF는 조금 올랐습니다. 0.8% 상승으로 187,300원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고 반면에 또 첨보 쪽에서는 역시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6%대 밀리면서 284,000원에서 오늘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들도 확인해 보시면요. 일단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는 상승이었습니다. 펄어비스와 카카오게임즈 모두 다 1%대 오름세 확인이 됐지만 반면에 위메이드가 뚜렷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죠. 2.6%대의 낙폭을 보이면서 105,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좀 떨어지는 흐름이었죠. 리노공업 오늘장 뚜렷한 하락이었는데요. 리노공업은 2% 넘게 하락하는 흐름 177,1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에서 미디어주인 CJ ENM이 장중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다가 막판에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138,8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콘텐츠주인 스튜디오 드래곤의 흐름은 좋았습니다. 2% 넘게 전장 대비 오르면서 87,5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엔터주들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죠.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특히나 오늘장에서는 엔터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는데 4대 엔터사 모두 다 강한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이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요, 이 BTS의 콘서트 기대감도 상당히 반영이 되면서 오늘장 전장 대비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을 점차 붙여가면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27만 5,500원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장 막판 들어서 더 상승폭을 붙였습니다. 7% 넘게 오르면서 4만 8,000원에 근접하는 흐름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자, 이 밖에 YG엔터도 7% 가까이 급등세, SM도 5% 넘게 오르면서 7만 8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주 하나 더 보실 텐데, CBDC 관련주들입니다. 이번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흥행이 됐다는 소식, 앞서 언급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디지털 화폐에 대한 긍정 검토 소식이 이번에는 각국에서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미국에서도 다음 주에 디지털 달러 관련된 행정명령이 발령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또 EU 쪽에서도 디지털 유로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죠. 이 CBDC 관련주들의 오늘 흐름이 좋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장중 고점 대비해서는 이렇게 상당히 좀 밀리는 모습, 윗꼬리를 다는 모습도 확인이 됐죠. 일단 종가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KCT가 11%대 올랐습니다. 7,000원대 위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한네트와 한국전자금융도 장중 고점 대비 좀 많이 밀렸지만 그래도 각각 4%, 3%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KCS와 로지CS 같은 관련주도 명목회가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